자, 이번 시간은 교재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자, 지난 시간 가격 발생 요인 유상유 또는 유상유이까지 공부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605페이지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 일찍의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세 가지죠. 일찍의 세 가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자, 괄호 2번 일반적 요인 나오고 3번 지역 요인 또 한 장 넘겨서 4번 개별 요인 해서 일찍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얘는요 설명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일찍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필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의 노트 맨 밑에 보시면 네모 3번 가격 형성률을 따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맨 밑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일찍의 세 가지입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찍의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일찍의 세 가지가 뭘 말하느냐? 첫 번째, 일반 요인은 한마디로 전국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인 요인입니다. 전국적이다. 다음에 지역적이죠. 다음에 개별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다시 지역적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점점 좁혀 나가야 됩니다. 좁혀 나가야 됩니다. 이때 전국적인 일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게 되면 606페이지에 일반 요인은 세 가지 있죠. 1번 사회적, 2번 경제적, 3번 행정적 요인 세 가지.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 요인은요. 지역 요인. 얘는 뭐지? 예를 들면 지역 요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주상공농임 5개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이렇게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음에 개별로 하게 되면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전국적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개별적으로 점점 좁혀나가게 되면 여기서 최종 가격이 나와요. 이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특유 요인이죠. 부동산에만 존재하잖아요. 부동산에만. 그래서 이제 지역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자.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성 요인 일찍의 세 중에서 지계 두 가지는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형성요인은 뭐만 공부하자? 일반 요인 얘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일반 요인부터 보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만약 정권이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침식하잖아요. 아마 부동산 정책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만약에 LTV나 DTI 폭을 늘리겠대. 금융 완화시키겠대. 이건 뭡니까? 전국적이지. 세법을 또 고친데 뭐지? 전국적이지. 이거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거든요. 서울 강남하고 촌동네는 또 다르잖아, 영향이. 그러면서 이제 각각 벌써 하나의 요인을 다 좁혀가지고 최종 가격을 구해내야 됩니다. 이때 전국적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그럼 이때 책을 보게 되면 항목이 다 잘 나와 있잖아요. 먼저 1번. 사회적 요인은 땡땡 인구, 인구. 대표적인 게 인구입니다, 인구. 기본서에다 적어도 기본서에다가요, 책에다가 606페이지입니다. 2번. 경제적 요인은 땡땡 수익적, 수익과 관계되면 경제적 요인이고요. 3번. 행정적 요인은 땡땡 정책 적어주고. 그럼 이제 하나씩 봐요. 사회적 요인은 주로 인구와 관계되는데, 자, 항목 6가지만 체크합니다. 첫 번째, 인구의 상태, 첫자 인 동그라미.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 상태, 첫자 가 동그라미. 세 번째, 도시 형성 및 공공시설 준비 상태, 첫자 도 동그라미. 네 번째, 교육과 사회 복지 수준, 교, 첫자 교 동그라미.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거래 및 사용식의 관섭, 관 동그라미, 관.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 양식 등의 상태, 첫자 건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딱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인, 가, 도, 교, 관, 건.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 다 체크했잖아요. 인가, 도교, 관건. 6가지입니다. 인, 인구. 가,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 도, 도시 형성. 또는, 자, 교육 수준이죠. 그럴 수 있 관행, 건, 건축 양식. 바로 뚫으시면 돼요. 인가, 도교, 관건이다. 자, 듣자니까 바로 암기가 안 될 거예요. 이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자, 이런 종교가 있는데 얘가 실용 종교예요. 이런 종교가 자, 신천지처럼 사이비 종교로 낙인 지키지 않으려면 바로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다. 뭐 말한 택도 없지만은요. 어쨌건 인가, 도교, 관건 하시면 항목을 6개 바로바로 떠오르겠어요. 인가, 도교, 관건이다. 첫 번째, 얘가 뭡니까? 인구. 자,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 상태. 그러면 쉽게 보면요. 얘는 인구수죠. 얘는 가족 구성이 가구수입니다. 인구수랑 가구수는 달라요. 아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구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구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특히 뭐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 있고 또는 뭐 젊은 층이 또 결혼 안 하니까 1인 시대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가구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가구수가 증가할수록 얘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을 높게 형성시킨대요. 최근에 젊은 층이 결혼하게 되면 이런 신조 있죠. 딩크족 들어봤습니까? 딩크족. 딩크족은요. 결혼해서 당분간 애를 놓지 말재요.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 하지, 맞벌이. 회사 가면요. 딩크족, 더블, 인컴, 맞벌이니까 소득은 따블이잖아요. 노 키즈, 애기는 없고, 딩크족.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구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자, 딩크족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딩크족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대학교에 교양 과목에 시험에 나왔어요. 예. 방금처럼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런 부류를 뭐라고 합니까? 정답은 딩크족인데요. 그런데 한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딩크족 말이 안 떠올라.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쓰면 점수가 못 받지. 고민 끝에 쓴 답이 뭐냐? 정답은 딩크족인데 안 떠올라서 쓴 게 뭐냐면요. 정답 무자식이 상팔자 이렇게 썼대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자, 도 하게 되면 도시 형성과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다. 밑줄 하세요. 공공시설 정비 상태만 밑줄. 공공시설 정비가 뭡니까 하게 되면 예컨대 어느 지역이요. 학교가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서면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만큼 이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공공시설 정비는 사회적인입니다. 쭉 내려가서 2번 경제적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 자, 동그라미 비업번 확인했습니까? 비업번이 뭐죠? 밑줄 하세요. 교통체계의 정비 상태 밑줄. 공공시설 정비는 사회적인데 교통체계 정비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이거 바꿔서 뭐래요? 그러면 교통체계 정비는 뭡니까? 주로 신설. 전철역이 신설되고 도로가 신설되면 땅값 많이 올라가잖아. 얘는 무슨 요인? 경제적 요인입니다. 이게 되시겠죠? 공공시설 정비는 사회적, 교통체계 정비는 뭐지? 경제적. 구분되시겠죠? 다음에 이제 교육과 사회복지 수준입니다. 특히 교육 무척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는데 이거 있죠? 아파트 사게 되면 항상 뭘 따집니까? 초품화가 기본이죠. 초품화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잖아요. 초품화. 거리가 얼마? 200m예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하면 일단 직선거리 200m 안에 초등학교 있을 때 이 아파트가 좋은 거야. 특히 이 200m 안에서도 대로가 없어야 돼요. 대로가 있으면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2m 안에 초등학교를 품었다면 그래도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교육과 관계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자, 가격이 높게 형성을 시킵니다.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용수의 관행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양식의 상태를 가리킨다 해서 인가, 도교, 관건, 사회적 요인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입니다. 항목 6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6개. 첫 번째, 저축 소비에서 저자 저 동그라미. 두 번째, 재정과 금융 재 동그라미. 세 번째, 물가 임금 해서 물 동그라미. 리얼번 세 부담의 상태 세 동그라미. 자,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첫자 기 동그라미. 교통체계 첫자 교 동그라미. 첫자만 그대로 동그라미 했네요. 합치니까 뭐죠? 저재물 세기교. 저재물 세기교. 은행에 가세요. 자, 예금합니다. 예금을 하는데 만원 예금이에요. 만원 예금. 만원 예금하게 되면 그냥 돈에 쫙 찍으면 그만인데 은행 지금 골탕 먹이려고 10원짜리를 몇 개, 1000개 들고 가요. 그럼 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만원인데 10원짜리 1000개 들고 가면 직원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짜증 나잖아요. 얘를 말이에요. 그래서 10원짜리가 뭐죠? 저재물이지. 그래서 저재물은 세기가 까다롭다 해서 저재물 세기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재물 세기교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 소비, 재정, 금융, 또는 이제 물가, 임금. 자, 요거 조심하세요. 네 번째 밑줄 하세요. 세 부담의 상태 밑줄. 세 부담의 상태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서 행정적 요인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 리얼번 부동산에 관한 밑줄 하세요. 세 제도의 상태 밑줄.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세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인데 세 제도의 상태는 행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요거 잘 바꿔서 뭐래요? 세 부담은 뭐? 경제적 요인. 세제의 상태가 나왔다? 행정적 요인입니다. 이런 단어 절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기술력 증과 교통체계.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경제적 위치로서 경제적 요인입니다. 행정적 요인은요, 체크 안 합니다. 암기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단어가 나와도 얘는 주로 이제 정책이니까. 네. 법률, 교제, 통제, 뭐 또 법률 이런 단어가 쭉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행정적 요인이거든요. 각종 제도, 교제, 뭐 통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모두가 행정적 요인이다. 그래서 항목 오른쪽 페이지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모두가 뭐 교제, 통제,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가격 형성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일지이게. 그러면 전국적인 일반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다 필요 없어. 사회적이다 인가, 도교, 관건. 경제적이다 저재물, 세기교. 얘는 단어만 받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얘를 분석하자 지역 분석입니다. 얘를 분석하자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따로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책은요 607페이지 보시면 지역 요인은 칠번 볼까요? 지역하게 되면 이겁니다. 학개론적인 용도 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주상, 공농, 임 이런 용도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뭡니까? 1번 일반 요인, 다음 페이지 2번 일반 요인, 1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있죠. 이 책이 잘못된 겁니다. 편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일반 요인에서 기역, 니은 디귿번 있죠. 사회적, 인가, 도교, 관건, 니은번 경제적, 다음 페이지 행정적. 이거 삭제하세요. 삭제하세요. 이 파트는 항상 용도 지역이 나와야 돼요. 지역. 얘는 전국적이잖아요. 전국적. 일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 충분히 책을 쓰신 분이 책을 쓰시다가 밤심하시다가 깜빡 졸아서 그죠. 예. 그래서 깜빡 이제 붙이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건 얘는 삭제하시고. 다음에 결국 지역요인은 그게 이런 지역별로 따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머니까 용도 지역만 떠올리시면 되고. 다음에 4번 개별요인 608페이지입니다. 개별요인 하게 되면 1번 토지 하나하나 오른쪽 페이지 2번 건물 하나하나 해서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 요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냥 쭉 넘어가시다가 이제 뭐지? 지역 요인 분석은 지역 분석 개별요인 분석은 개별 분석이다 해서 609페이지부터 아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몇 페이지더라? 613페이지죠. 613페이지. 자, 지금부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네모가요.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분석과 결 분석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부동산에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와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저 아파트 팔려고 왔는데요 하니까 중개사가 묻죠. 손님한테 아파트 팔려고요? 그 팔리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 아파트입니까? 또 팔리는 아파트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이걸 주로 묻잖아. 근데 이제 아파트 팔려고 하게 되면 중개사가 묻는 게 동네부터 물을까요? 평수부터 물을까요? 예, 당연히 동네부터 묻잖아. 동네부터 묻는다면 뭐지?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동네부터 물어요. 지역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요, 강남이라니까, 이야, 동네가 좋네요. 다음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언제 지었는지 하나씩 해보자 묻잖아요. 그럼 먼저 항상 얘부터 먼저 물어요. 동네부터. 그런 다음에 얘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를 먼저 해요. 얘를. 그래서 얘는 바로 선행 분석입니다.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하거든요. 얘는 후행 분석입니다. 후행 분석이다. 다음에 동네부터 묻더라. 지역을 묻죠. 전체 분석입니다. 다음에 지역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평수가 몇 평인지 하나하나 묻더라. 얘가 바로 부분 분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의 관계를 말해요. 항상 양자의 관계는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영향을 미친대요. 지역 분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집니다. 항상 개별 분석은요, 지역 분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 뭘 하는 겁니까? 지역 분석은 바로 그 지역 전체에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개별 분석은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사용을 판정합니다. 바꿔서 잘 물어요. 자, 단어가 기니까 줄여버리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 줄여가지고 표준적 사용을 줄이니까 뭐지? 표사가 돼요. 따라서 지역 분석은 표사라고 부르게 표사를 판정합니다. 반면에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사용을 줄여서 최사.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최사를 판정합니다. 그러면 표사가 뭡니까? 하게 되면 표사는 지역이죠. 지역 전체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균적 사항입니다. 자, 지역 전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을 바로 표준적 사용 이렇게 불려요. 반면에 최사는 뭡니까 하게 되면 어떤 부동산? 개별 부동산. 따라서 개별 부동산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하게 되면요. 바로 가격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소를 판정하게 되면 뭘 얻을 수 있죠? 바로 최종적인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요 네모 쳐놓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가격 수준과 가격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또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가격 수준은 그 지역 전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가격을 말해요. 반면에 가격은요, 개별 부동산의 개별적 가격, 구체적 가격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가장 큰
지역 분석과 결합분석의 틀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예를 설명드릴게요. 예를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 도로를 돌려볼까요? 자, 이런 지역이 있다. 여기가 어딘가면요. 서울의 노량진역입니다. 즉 노량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노량진역 딱 나오자마자 육교가 나오죠. 건너편에 하나는 빌딩이 나와요. 학원이죠. 여기도 학원이고요. 노량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 골목입니다. 학원가. 그럼 이제 이 노량진 이 지역을 분석하자. 얘가 뭡니까?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먼저 첫 번째 역세권이죠. 이 지역은요 가장 유명한 학원가 골목이다. 당연히 용도를 따지면 상업지역입니다. 아침 저녁을 해요. 수원은 수험생이 있으니까 이때는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학원 관련 부대 시설이 있죠. 자, 어떤 게 떠올라요? 가장 먼저 식당, 또 편의점, 또는 노래방, 예, 커피숍, 예, PC방, 좋죠. 다 들어오잖아요. 예. 이런 전부 다 이제 관련 부대 시설이에요. 등등등등. 또 나머지 또 뭐 있습니까? 골목 다 들어가니까 전부 다 원룸, 투룸, 뭐지? 고시촌. 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중개업을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오면 여러분이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이 지역 잘 아시지요? 하면서. 이 지역은요, 자, 역세권이고, 어떠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이를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가 바로 표사가 돼요. 표사. 표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역세권에 있고, 또는 유동인구가 많고, 학원가 골목이고, 부대시설은 이런 데 많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이걸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 또 예를 들면, 식당이 있다, 식당. 식당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종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보고 식당이 있고, 실비 식당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노량진 학원가 골목의 식당의 일반적인 흐름은요, 고급 식당일까요? 실비 식당일까요? 예, 당연히 여기서도 식당 하게 되면 어떤 식당? 실비 식당입니다. 노량진 이 동네 학원가 골목인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식당 하게 되면 자, 이 노량진 지역의 표사는 뭐지? 실비 식당입니다. 실비 식당.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만약 식당 사업을 하게 되면 자, 개별상도 뭐지? 실비 식당을 차려야 됩니다. 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지역이 전부 다 실비 식당인데 지 혼자 잘 나다기다가 고급 식당을 차리겠대. 예. 아주 비싼 뷔페집 있잖아요. 한 끼 먹는데 8만 원, 9만 원 납니다. 대박일까요? 쪽박일까요? 쪽박이면 쪽박. 그러니까 이 전체가 표사가 실비 식당이니까 얘도 회선을 빨리 싸게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사용도 뭐지? 실비 식당이 최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업자가 이제 이 지역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뭘 설명했죠? 표사.
표사. 그래서 이 지역은요, 최고의 학원가야. 상업적이야. 역세권이야. 끝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싸게는 3천만 원, 평당 3천부터 출발해서 비싸게는 7천에서 거래가 된다. 이가 바로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싸게는 3천에서부터 평당 3천에서부터 비싸게는 평당 7천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얘를 밝혀야 됩니다. 이런 지기도 하면서 얘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식당을 사람이 이제 권하잖아요. 혹시 자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고 돈이 빵빵하면요. 여기다 식당 내보시죠. 얘는 평당 7천만입니다. 10평이면 7억이도 싫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다 해보시죠. 얘는 평당 5천원입니다. 그러면 5억도 어렵겠는데요. 그럼 또 이제 골목 들어옵니다. 여기다 이제 분시점을 해야 되겠지. 얘는요 평당 3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 사람이 나는 돈이지만 얘가 딱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도 뭐지? 자, 하나하나의 가격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얘가 뭐지? 이 범위에서 하나하나 가격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의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해서 가격 수준과는 작업이고, 다음에 개별 분석은 최소를 판정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기본 흐름은 아신 겁니다. 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틀을 잡았으니까 이제 책은 쉽게 들어와요. 책을 볼까요? 613페이지입니다. 613페이지 보시면. 자, 괄호 1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괄호 2번요. 지역 분석의 필요성 목적인데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봅니다. 지역 분석의 목적.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목적 보게 되면, 자, 동그라미 니은번 보게 되면 세 줄 나왔죠, 세 줄.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 특성에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 평균적인 이용인 밑줄입니다. 표준적 사용 밑줄 표사. 자, 표사를 판정합니다. 표사. 디귿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 평균적 영목을 판정해서 당해적인 밑줄입니다. 가격 수준 밑줄. 끝났지.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의 표사를 판정해서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기계적으로 뭐지? 표사를 판정해서 가격 수준 구한다 말이 저절로 떠올려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리고 3번 지역 분석 유의할 점. 3번은 X 보지 마세요. 안 봐도 여러분 학기과 하등에 관계가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오른쪽 페이지 1번 인근 지역. 한 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요. 619페이지 그리고 3번 요사 지역. 한 장 넘겨서 바로 5번 동일 수거권 세 가지입니다. 인근 지역, 요사 지역, 동일 수거권 세 가지입니다. 자, 한 번 더. 지역 분석은 어디까지 합니까? 세 가지가 뭐? 인근 지역, 요사 지역, 동일 수거권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화살표 되어 있죠. 이렇게 화살표 강의 노트. 그래서 지역 분석의 범위. 지역 분석은 어디까지 합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방금 보았듯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근 지역, 다음에 유사 지역, 다음에 동일 수거권. 동일 수거권. 많이 길죠? 동일 수거권. 제가 혀가 짧아서 긴 말을 싫어해가지고 줄일게요. 동일 수거권 줄여서 동수. 동일 수거권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다시. 자, 도곡동에 있다. 강남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에 어떤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대상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집이 속한 요 지역이 바로 얘가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 우리 집이 속한 지역, 우리 동네가 무슨 지역?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은 항상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속한 지역이다. 지역 분석은요, 요거만 하면 큰 거 다십니다. 그럼 다시 비슷한 동네가 있더라. 대치동이 있다. 또 비슷한 또 평수 아파트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서로 가격 인정을 주고받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가 되는 다른 동네. 얘가 바로 유사지역입니다. 또 동네가 있어요. 개포동입니다. 서로 인정 주고받잖아요. 동네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면. 그럼 얘도 이제 다른 동네가 되겠지. 비슷한 다른 동네가 유사지역입니다. 또 가능하겠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은 반드시 뭐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비슷한 동네는 2개, 3개, 4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지역은요. 속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동네. 이걸 전부 다 합했어요. 합한 것이 동수가 돼요. 동일 수국권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한 겁니다. 합한 것이다. 합한 것이 동수가 된다. 동일 수국권은 동일한 수요 공급권역을 말이에요. 동일 수국권.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인근지역만 분석한다. 틀린 말입니다. 인근지역 포함, 유사지역 포함 다 합친 동수까지 모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인근, 유사, 동수까지 전체를 전부 다 분석하는 거예요. 전체를요. 그럼 이제부터 자, 요 3가지 동네가 뭔지 알았잖아요. 알았다면 이제 하나씩 책을 보면서 또 정리하죠.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615페이지죠. 615페이지 보시면 1번 인근지역은 자, 이제 박스 그림이 좀 와닿을 거예요. 그림 와닿을 거고. 자, 또 가면 2번 내려가죠. 요건과 특성. 항목 6개 있죠. 얘가 전부 다 객관식 지문들입니다. 기역번.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밑줄입니다. 속해 있는 지역 밑줄. 속한 지역입니다. 속한 지역. 디귿번. 인근지역은요. 도시보다 좀 작아요. 농촌보다 좀 작아요. 도시와 농촌은 너무 추상적이죠.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 사회보다는 작은 생활권이다. 밑줄입니다. 지역 사회보다는 작은 생활권 밑줄. 그래서 도시나 농촌 같은 지역 사회보다 좀 작은 지역이 되고요. 리얼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밑줄입니다. 특정 용도를 중심 밑줄. 자, 특정 용도 하니까 칠판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노량진 학원가를 다 그렸잖아요. 노량진 전철역이 있고 학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얘가 바로 용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방금 밑줄 그었죠? 특정 용도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사실상 용도라고 적었어요.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이걸 딱 돌리니까 노량진 역 주변 전부 다 사실적으로 사실 용도가 뭡니까? 학원들이 많더라. 학원들이. 그러면 이제 요 건너가니까 옆에 또 뭐가 있죠? 노량진 역 뒤에 수산물 시장이 있죠. 얘는 용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자체가 이제 경계가 돼. 용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용도 중심으로 학원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네. 이만큼 인건지요. 얘는 동네가 달라. 그래서 사실상 용도 중심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사실상 용도 중심인데 틀린 말은요. 공법상 용도지역과 일치한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상 용도지역은 행정상 용도지역입니다. 사실상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랑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상 용도지역에 일치하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행정구역.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구역. 무슨 동. 무슨 리. 동, 리와 같은 행정구역과 일치한다는 문제도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각각 출제되었고 사실상 용도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미연번 인근지역의 특성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밑줄입니다. 직접 영향 밑줄. 직접 영향. 직접 영향. 그러면 이것도 장난칩니다. 뭐 간접 영향 틀린 말이지. 직접 영향. 간접 영향은요. 어느 지역이죠? 유사지역. 예. 직접 영향은 인근지역.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사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근지역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고려 2번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은 아마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첫 시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3월달 초에 인근지역의 수명 사이클은 암기되었죠. 성숙, 쇠천악. 성숙, 쇠천악. 항상 지역은 환경은 변하더라. 예, 그래서 3월달 처음 수업에서 아마 설명을 따로 들었으니까 성숙, 쇠천악 위주로 아마 밑줄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619페이지요. 유사지역 3번 유사지역. 자, 유사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지만 비슷한 동네를 말하죠. 속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동네이다. 그래서 유사지역은요. 1번 의의는 아래 보니까 색칠 네모 있죠. 규칙. 요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밑줄입니다. 두 줄.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비슷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밑줄 하시고요. 이대로 나옵니다. 동남이 2번 내려가요. 요건과 특성을 보게 되면 항목은 많은데요. 자, 니은번 조심하세요. 니은번. 자, 니은번 보게 되면 동일 소권 내 밑줄입니다.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므로 거리가 멀고 가깝고간과는 관계가 없다. 밑줄. 재판봅니다. 다시 이 그림요. 자, 우리 집이 도곡동에 있대. 얘가 무슨 지역? 인근지역. 그러면 얘도 내가 비슷한 동네가 있잖아요. 무슨 지역? 유사지역. 그럼 잘 보세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에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 문장을 방금 밑줄했잖아요.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면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의 원건 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5번. 자, 동수.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동일 수급권은요. 색칠 네모 있죠. 관계가 규칙. 요 질문이 그대로 나와요. 모두 밑줄입니다. 세 줄.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서에 주는 권력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가면 2번 내려가죠. 동수 범위. 기업번 보게 되면 자, 기업번은 세 줄로 있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밑줄 합니다. 두 번째 줄 중간. 유사지역 및 주변 용도. 자, 첫 줄부터 볼까요? 동일소유권은 지리적으로 대상과 가까이 인접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인근지역 밑줄.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또 인근지역과 상관관계에 있는 또 밑줄 합니다. 유사지역 및 그 주변 용도지역까지 포함 밑줄.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동일소유권은 이거잖아요. 동일소유권은요. 인근지역 포함, 유사지역 포함이잖아요. 어디까지? 주변 용도지역까지. 다시 이 그림 봅니다. 동일소유권은요. 인근지역 포함 맞잖아요. 유사지역 포함 맞잖아요. 주변 용도지역은요. 이런 말이에요. 얘가 바로 주변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얘는 뭐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얘가 바로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말이에요. 후보지나 이행지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나 이행지나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파트 단지라면 얘도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면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일소유권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포함하지만 어디까지? 후보지, 이행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동일배 4번 동수파악. 자, 4번 동그라미 동수파악입니다. 재판 볼까요? 재판 보시면 지역분석은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그러니까 항목이 있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용도가 다 나오잖아. 짚어 봅니다. 용도지역 맞죠? 다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죠. 주 상공길이 바뀌면 이행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포함이 돼요. 용도가 바뀐다고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농업지역이 주거지로 바뀐대요.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 그리고 항상 동일 수거권, 지역분석은요. 이런 용도뿐만 아니고 용도가 바뀌더라. 후보지, 이행지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21페이지 동수파악을 보게 되면 기업번 주거지역, 리을번 상업지역, 다음에 디귿번 공업지역, 다음 페이지 리을번 농업지역, 미을번 임업지역, 그리고 자 비읍번, 시읍번 묶어주고 후보지, 이행지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용도에 따라서 동일 수거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 범위를. 자, 이거죠. 동일 수거권. 이 범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파악합니까? 첫 번째. 기업번, 주거지역은요, A번 보게 되면 주거지역의 동일소거는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도심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 밑줄.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에 일치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그러면 이제 시내 사무실 출퇴근하잖아요. 이렇게 출근하는데 버스, 전철, 자, 교통 시간이 따져 보니까 30분 거리다. 30분 거리. 그럼 다시 동쪽으로 30분 거리. 북쪽으로 30분 거리. 서쪽으로 30분 거리요. 30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권역이 바로 주거지역의 동일소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0분 거리를 하면 다른 방향은 30분 권역. 이만큼의 권역이 바로 주거지역의 동일소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통근 가능한 범위와 주로 일치하는 진영을 따집니다. 니은바 상업지역은 그냥 수익성만 떠올리죠. 수익성과 대체를 가지는 범위가 되고 수익성. 공업지역은 생산성이죠. 생산성과 대체를 갖는 범위가 동수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자, 농업지도 바로 농업 생산성. 임업지도 임업 생산성 따지면 되겠네요. 그게 문제 될 거 없고. 자, 비업번과 시업번. 후보지와 이행자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잖아요. 그럼 이거 기납니까? 자, 후보지와 이행자게 되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이니까 제가 첫 시간 때 강조했습니다. 용도가 바뀌는 땅은 성숙도, 개발의 정도를 말해요. 용도가 빨리 바뀌면 성숙도가 빠르다. 용도가 천천히 바뀐다면 성숙도가 완만하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구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빨리 바뀌면요. 이 공업지역이 1년 만에 아파트가 다 바뀌어버린대. 예를 들어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그래서 이때는 뭐지? 용도 전환 후가 중요하고 후가. 용도가 바뀌는데 100년 뒤에 바뀐대. 그럼 아까 안 그러잖아요. 이때는 용도 전환 전 유연을 중시한다. 요거 묻는 문장이 바로 5번과 6번입니다. B번과 C번입니다. 그래서 A번은요. 성숙도가 빠른 경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전환 후가 중시되고 B번 다만 성숙도가 낮은 경우 낮으면요. 전환이 느리기 때문에 전환 전 용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제는요. 일반적으로 전환 후를 중시하는데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완만하면 전환 전 용도를 중시한대.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624페이지 메모 2번 개별 분석입니다. 칠판 볼까요?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해서 가격 수준의 범위를 정합니다. 주된 대상 지역은요. 인근, 유사, 동수가 되고 다시 이제 개별 분석은 바로 개개 부동산의 최사를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 구합니다. 이대로 책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1번 개념 보게 되면 개별 분석이란 밑줄 하세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사를 판단하는 것 밑줄. 최사를 판정합니다. 괄호 2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의 관계 2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집중 또 집중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관계는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한 장을 넘기니까 자 색칠형 표가 보이죠? 예. 이것만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앞 페이지 설명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표거든요. 표. 자 그럼 다시 이 표가 뭐냐고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시 시판 보게 되면 자 두 가지 관계를 보게 되면 그대로 지역 분석은 먼저 한다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한다 후행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은 거시적 전체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 분석입니다. 다시 지역 분석은 표사를 판정하고 가격을 순과하는데 표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사가 정해지고 가격 수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표 전부 다입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요. 자, 분석 순서는 선행, 후행 다 설명드렸고 두 번째, 분석 내용은요. 지역 분석은 화살표 있죠? 밑줄입니다. 지역 분석은 화살표, 표준적 이용 밑줄, 가격 수준 밑줄. 개별 분석은 화살표 밑줄입니다. 최이유 이용 밑줄, 자 가격 밑줄. 맨 마지막에 관련 원칙이 있죠. 관련 원칙.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밑줄. 한 줄 내려가서 괄호 경제적 강가 밑줄.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균형의 원칙 밑줄. 기능적 강가 밑줄. 얘도 잘 나오는데 지금 적합의 원칙이나 경제적 강가 또는 균형의 원칙이나 균형적 강가는요. 다음 시간 제 원칙입니다. 얘를 전부 다 공부해야지 이 페이지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중요한 것 체크만 했고요. 다음 시간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 분석은 다 끝을 내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 재원칙을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